저희가 뭐 2020년도 마찬가지 2019년 시작 출범부터 마찬가지 쭉 제가 주장해 왔던 게 교육. 교육은 우리 자문위원들 교육은 당연하고 우리 일반 동포들 교육. 그래서 통일에 대한 감성 지수, 통일 지수를 제가 이제 명칭한 건데 통일 지수를 높이자 우리 동포 사회에. 그래서 통일이 현실화되도록 하자. 예. 그런 게서 교육이 제일 우선시하고 있고 그 교육이 일반 우리 몇몇 그러니까 뭐 100명 내지는 뭐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떤 태스크를 가지고 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한 대중을 상대로 해서 뭐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하는 그런 대강연을 또 교육을 통해 강연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통일 바람이 이 오렌지 LA에 우리 남가주에 곧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럼 이게 통일 교육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그런 교육인 거예요. 가장 어떤 교육을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 아카데미라는 12의 통일 아카데미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통일 아카데미 내용에 보면은 가장 먼저가 통일의 그러니까 분단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분단이 됐으며 왜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으며 어떤 그런 외세랄지 아니면 우리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이랄지 아니면은 주변국들 강국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독일이 이미 통일을 했기 때문에 89년도 이후에 90년도에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통일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또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해외 동포로서의 역할 통일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까지 A부터 Z까지 총망라해서 교육받고 또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자는 그런 거죠. 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지금 무지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를 북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또 이게 프로그램을 넣어서 뭐 많은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교육 과목을 선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통일 아카데미 그걸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180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그거는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사람 이제 임원부터 지금 신청하고 있고요. 임원부터 신청하고 있고. 그럼 그거는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문위원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자문위원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나름대로 어떤 통일 지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문위원들 주변에 있는 같이 관계하고 있는 친구랄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단체랄지 이런 단체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웠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분들과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일반 동포들이 정말 맨 밑바닥에서 체감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전달받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우리가 정책도 건의하고 그런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 지금 뭐 다른 뭐 돈본이라고도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시간도 보내자 같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문위원들한테 이제 통일 간담회를 가지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협의해서 간담회 갖는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문헌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해외 동포의 생각이 이렇다 해가지고 그걸 리포트하고 한국 정부에다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기 본국에 가서 방문해서 청와대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정책 건의할 어떤 이벤트를 갖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걸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정책을 건의하는 거고
우리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저변에 우리 동포사의 저변에 통일이라는 것들이 계속 우리 공기처럼 갖고 체감하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또 그 제가 그 통일 간담회를 더 강조하는 것은 사실 자문위원님들이 일정의 회비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회비의 용도에 대해서 많이 좀 뭐 의문들도 갖고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회비의 어떤 그런 값어치를 드리겠다. 다시 돌려드리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 어떤 황공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통 자문위로서 황공비. 그것은 본인들이 회비를 내는 거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통일 사업을 하셔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해드린다고 생각하면은 더 자긍심과 어떤 책임감을 갖고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지금 이제 그동안에 평통 그 회비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고 그랬잖아요. 회장님은 그런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더 클리어하게 이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전에 회장님들께서도 다들 그 회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큰 적이 없이 잘 집행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투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별 사업, 그러니까 지혜들 사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또 우리 자문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이 동포 사회에 가서 통일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더 지원을 더 해드릴 생각이어서 아마 모르긴 해도 회비 내는 부분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들 회비가 어느 일정량이 있다면은 저희가 또 도네이션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도네이션 받는 부분에서 또 다시 좀 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그 회비 지출 그런 것들은 많이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나중에 1년 후에 그 보고가 되면. 이번에 시무식 그거 할 때도 아까 안 받으신다면서요? 예, 지금까지 사실은 좀 제가 이제 평자문위원일 때 조금 의아했던 게 제가 평자문위원 고문이 있거든요. 고문 회비가 뭐 일정량이더라고요. 어느 일정량인데 굉장히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냈는데도 또 신년 할애식이나 아니면 출범식에 회비를 또 그때마다 행사비를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당시에 뭐 회장이 꿈꾸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회장이 됐기 때문에 그 불편한 것들을 제 대해서는 끊어야 된다. 그 고리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 자문위원들이 지금 회비 납부율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우리 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더 납부율이 좋고 그 회비 납부율은 제가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자문위원님께서 그걸 감동을 받으시고 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할 거고 또 그 자문위원들이 지금까지 내준 걸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 회비 납부율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모든 행사는 아마 더 지원이 가고 그렇지 자체 내에서 돈을 더 이렇게 내시는 행사마다 돈을 내시는 그런 것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장하는 동안은. 내부적으로 봐서는 좀 이렇게 회장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바라고 싶은 점이나 회원들한테요. 자문위원들한테요. 자문위원들. 예. 뭐 회비 잘 내라는 얘기는 또. 아니요. 제가 회비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뭐 강조한 적 없고요. 사실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석이 참여고 그게 바로 어떤 행사의 본질이다. 참여를 해야 된다.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굉장히 어그리를 하고 또 자문위원들이 가장 먼저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평통 자문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바쁜 생업이 있어서 뭐 참석을 못하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은 우리 협의회 행사에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 어떤 그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다양성을 만드는 그 다양성 안에서 뭔가가 작품이 나오는 그런 걸로 해서 가장 먼저는 저는 자문위원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참여다. 참여를 좀 해달라. 물론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실 통일 아카데미 같은 것도 이 오렌지 카운티 근방에 저희 자문위원이 한 60분 되시는데 지금 거의 30분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절반 이상이 지금 통일 아카데미를 참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참여율이 높은 거죠. 높은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혹시라도 행사 제가 회장으로서 행사하는데 뭐 행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참여하기 싫다 이러면은 저를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자문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진지하게 정말 그 어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 통일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앞당기자. 정말 앞당기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게 정말 민족 사명이고 우리국에 정말 꼭 이루어야 할 소원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좀 가슴을 많이 열고 같이 다양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진보 보수를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보수 분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거 평통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보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평통위원 되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이 평통의 기본적인 게 그러면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문위원 신청을 하실 때 어떤 현 정부의 정권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본인들의 신청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거는 본인들의 사정이지만 일단 뭐 본인이 어떤 보수 성향을 가졌던 진보 성향을 가졌던 자문위원이 되셨다면은 어쨌든 간에 그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을 같이 함께 서포트 해주는 어떤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현 정부에서 물론 협의회장이 됐지만 어느 기수에서든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통일은 마찬가지로 방법론에서의 어떤 진보 보수는 있을 수 있지만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도 말씀하셨지만 진보와 보수 또 노와 사 뭐 청년과 뭐 이렇게 장년 이런 그 양 날개가 같이 펴서 날아갔을 때 우리가 상생의 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어떤 진보 보수 이런 거랄지 아니면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포용하고 또 가장 또 신년사에 말씀하신 포용, 혁신, 공정,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또 적극 지지하고 또 그렇게 또 추진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그 외부 일반 단체들하고 단체들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쪽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단체 말씀하기 전에 먼저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이름 명명을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이 났는데요. 희망 평화통일 자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 평화통일 자문위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헌법 92조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그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면은 92조의 그 통일에 대한 자문위원 회의를 둘 수 있다 이런 근거에서 헌법에 근거한 어떤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운영 내규에 저희 협의회 내규에 우리 협의회를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동포사회에 두겠다. 그래서 이 촉장은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을 받았지만 우리 희망 평화통일 자문위원은 저희 협의회 회장으로부터의 이 촉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똑같이 이거는 순수하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누구든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떤 소정의 서류를 내시면 저희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이제 선택이 되시면은
추천이 되시면은 우리 자문위원 추천이 되시면은 그때부터 우리 평통협의회 자문 위원하고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똑같이 자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 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모집할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먼저 평통이 뭐 하냐고 항상 일반 동포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평통이 도대체 뭐 하는 단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물론 궁금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준회원 비슷하니 준 자문위원 저희가 말하는 희망평화통일 자문위원이죠. 그거를 해보라는 건데 해보시고 나서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필요한 어떤 직책이라고 했을 때는 다음번에 저희가 추천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 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꼭 자문위원이 가능한 물론 뭐 개런티는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아니면 우리 협의회에서 추천해서 그분이 다음 기수에 20기수에 또 자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평화통일 자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지금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의 또 장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뉴멕시코니 애리조나니 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자문위원들이 참석을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행사의 규모도 좀 늘릴 수 있고 또 그만큼 통일의 어떤 저변 확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제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촉자 그럼 회장님 주시고 제가 주는 거죠. 제가 주는 거죠. 제가 주는 거고. 회비는 없는 거고요. 회비는 없습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사 때마다 어떤 들어가는 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회비는 없습니다. 회비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동포는 이제 그렇고 우리 동포분들이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저희하고 똑같은 협의회 자문위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통일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내가 그런 통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평통이 뭐 하는 단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오시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라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단체장분들이나 단체에 제가 지금 이제 한 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한인회 회장을 23대 한인회장을 했었고 6년 전에 했었고 또 다른 단체도 많이 맡아봤는데 현재 지금 사실 오렌지 카운티의 어떤 단체가 저가 옛날 그 한인회 회장 할 때의 그런 어떤 분위기보다는 약간 뭐 경기가 그래서 그러는 건지 조금 다운된 건 사실인데 많은 좋은 단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각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평통은 평통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건전한 단체로 자라나고 한일회는 한일회대로 자라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공에서는 상공에서 자라나고 각자 역할을 맡은 데서 좀 열심히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협조하고 평통의 가장 원칙이라면 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덕목이 모든 동포사회 단체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또 기본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또 그게 또 거기에 또 굉장히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협력하는 거, 화합하는 거 단체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각자 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서로 그런 부분에서 박수를 쳐주자는 거고요. 단체라는 것은 일반 친목하고는 틀리는 거거든요. 친목으로 만나는 거 틀린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도덕성이랄지 어떤 이상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책임감인 거죠. 책임감.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도 같이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같이 함께하는 책임감에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단체장들로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행사에 뭐 단체도 많이 초대를 해서 같이 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구체적인 큰 행사를 뜬다면 지금 이제 지금 뭐 생각나는 행사가 이제 당장 다음 주 토요일 날 신년 할애식이 있는데 신년 할애식 때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통일 강연을 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통일 영혼 퀴즈라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일반 동포들도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어떤 강연 효과를 내는 그런 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단체장도 초대하지만은 일반 동포들, 통일에 관심 있는 일반 동포들도 더 특별히 더 초대를 할 생각입니다. 초대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행사로는 저희가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차세대들, 특히 청년위원들, 45세 이하 청년위원인데 그 청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민주평통에서 하는 역할들, 차세대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한 그런 그 컨퍼런스를 크게 지금 1박 2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예, 4월 달에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통일 골든벨은 항상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통일 골든벨을 지금 그때 4월경에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오프터 레코드인데요. 예. 통일 골든벨에 예. 그 나오는 문제들이 예. 우리도 못 아시죠? 너무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둔 사람들만 계속 딸딸딸 예언 애들만 1등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좀 나중에 하실 때 참고로 좀 하셔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골든벨 갈 때마다 난감하더라고. 어떻게 애들이 그랬구나. 근데 이제 용어도 그렇고 몇번 얘기하는 거. 그 처음에 저기를 그 문제를 좀 나눠주는가 봐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좀 이제 먼저 공부를 좀 해서 하는 건데 너무 잘한가 봐요. 잘하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구별이 안 돼서 어려운 문제를 좀 낸다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 그런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용어도 그렇고요. 도대체 이세를 위한 이렇게 통일 골든벨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으시네. 네, 제가 그거는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문제로 막 그리고 이제 큰 행사가요. 저희가 이제 통일 아카데미를 기본적으로 12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주에 해외 동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때 총영사님을 모시고 어떤 사회적 대화, 그러니까 과연 이제 통일의 어떤 그 정말 동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거기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한 250여 명 정도의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날 250명 정도의 동포들을 초청해서 사회적 대화를 원탁회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그 자전거 보내기 운동 있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보내기 운동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우리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또 그게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야 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더 중요한 게 그 오렌지 샌드고 민주평통이 아주 잘하고 있다면은 동포들이 이거 오렌지 샌드고 하는 일이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됐을 때 저희들이 또 그거를 시행할 생각이어서 아마 한 1년 후에 정도가 어떤 대외 관계나 북미 관계, 남북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또 저희도 그 정도면은 시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자전거 천대 보내기 운동은 그때쯤 시행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2월 말경에 지금 현재 LA 민주평통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는 일인데 2월 말경에 LA하고 오렌지 카운티하고 샌디에고하고 피닉스나 라스베가스 그 네 군데를 순회하면서 공개 강연을 하는데 한국의 평통 상임위원 내지는 그 어떤 부의장님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교수님들이신데 통일에 대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신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공개 강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당장 제일 최근 신년 아래식하고 그다음에 그 통일 공개 강연이 아마 네 군데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이제 봄바람이 불기 바로 전부터 통일바람이 먼저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쓸 게 많아가지고.